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6월달 한국지리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이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뭐 세계지리와 문제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아마 시험 문제는 그렇게 이제 많이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도 중간중간 세계지리보다는 중간중간 함정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잘 피해 간다면 아마 이제 등급컷은 48 내지 50 정도 이제 나오지 않을까 싶고, 예년과 이제 마찬가지로 자연지리보다는 뭐 인문지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일단 뭐 짧게 그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문제를 하나하나 보면서 여기서 알아야 될 개념들, 그 다음에 그 주제를 그렇게 좀 뽑아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은 우리나라 영해와 관련된 문제인데, 예전부터 영해와 관련된 문제는 엄청 자주 출제가 됐었다. 근데 그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좀 약하게 나오지 않았나, 강도가. 일단 뭐 같이 보시면, 가에서는 간척 사업이 이루어지면 영해의 범위가 확대된다. 이런 내용들 엄청나게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영해의 범위가 확대돼. 그러면 어디에다가 뭘 하면 돼? 영해를 찾아야 되고, 그 영해에서부터 이제 메꿔간다면 육지가 이제 넓어질 테니까. 아니면 육지가 넓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영해의 범위가 축소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 가나 다라 마에서 일단 가는 여기 이제 보시면 내가 이제 기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기점의 의미부터 좀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점, 기점에서 얘는 이제 출발점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도착점. 그래서 얘를 기종점 이렇게도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얘는 출발점과 도착점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얘는 이제 기점이니까 얘는 출발하는 지점.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가 이제 영해니까, 영해선이니까 기선에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가 얘가 이제 영해가 되고, 그럼 가가 속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수라고 얘기합니다. 내수. 근데 이 내용은 교과서에서도 있고 수특에서도 있고 이제 다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용을 다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러면 가 같은 경우에는 간척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근데 영해의 범위가 확대된다. 영해의 범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기를 아무리 메꿔봐야 지금 얘가 영해인데 여기에 범위를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는 이제 말이 안 되고, 기억해. 나는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는 권역이다. 얘가 이제 영해니까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 그래서 니은은 맞고.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이제 보셔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 영해는 지나갈 수 있다, 없다. 지나갈 수 있다. 근데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해 통합법. 그러니까 해를 끼치지 않고 지나가는 거 괜찮아. 뭐 이제 이런. 그러니까 주로 어선 내지는 상선의 경우에는 영해에도 얘가 이제 속한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들어올 수 없다. 이건 군사적 의미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니은은 맞고, 그 다음에 디귿, 다는 직선기선입니다. 서해와 남해 같은 경우에는 최외곽,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을 이어서 만든 게 직선기선. 그러니까 얘도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라하고 마의 최단 경로는
한일 중간 수역을 지납니다. 그요 리을번 같은 경우에는 그 정답 한번 3번 이렇게 나왔는데 이 리을번 같은 경우에는 네가 한일 중간 수역의 위치를 아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근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영해에서 살짝 벗어난 지점이기 때문에 얘는 백화점 경제 수역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일 중간 수역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정답은 이제 3번이 됐고 한일 중간 수역 한일 중간 수역은 도대체 어디냐? 두 군데다, 두 군데. 보통 요것만 이제 보시는데 요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요 부분도 한일 중간 수역, 한일 중간 수역. 그리고 요 부분은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라고 되어 있지만 한일 중간 수역이랑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중간 수역 여기 한중 잠정 조치 수역. 그래서 위치를 얘는 좀 파악을 해주시는 게 좋고 특히 이거에 대한 위치 파악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한일 중간 수역까지 그렇게 봤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좀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독도가 한일 중간 수역에 속하냐 안 속하냐. 결론적으로 결과만 말씀드리면 속하지 않는다. 한일 중간 수역 부분에 위치는 하지만 한일 중간 수역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요거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서도 요 두 개 정도는 체크를 반드시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통계지도인데 이 통계지도는 거의 뭐 보너스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뭐가 이제 조금 유념을 하셔야 되냐면 여기에 나온 자료는 이 문제도 엄밀히 말하면 아무거나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이 문제를 보시면 한 장의 지도로 표현할 때 가장 적합한 게 뭐냐라고 지금 물어본 거니까 다 쓸 수 있다. 이 통계지도 요거 이제 말고도 지금 뭐 도형 표현도까지 요 5개 통계지도는 다 쓸 수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게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풀려면 뭐를 보셔야 되냐면 자료를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가는 요 지역의 인구 증가율을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구역별로 이 증가율을 나타내는데 그거를 이런 숫자로 나타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0에서 2까지는 어떤 표시, 뭐 3에서 5까지는 어떤 표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은 요 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계 부분도에 적합하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도 행정구역별로 표시를 해놨는데 그럼 얘는 이렇게 표시할 수 없냐?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굉장히 애매해지기 때문에 자료 해석 자체가 애매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전입, 전출 이런 얘기를 준 것이다. 그 전입은 들어오는 거, 전출은 나가는 거니까 전입이 이동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통계지도를 쓰는 게 적합하다. 그래서 이런 유선도를 쓰는 게 적합할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이제 가시면 되겠다. 자, 얘는 이제 정묘도인데 정묘도는 가장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사실 이제 분포를 표현할 때 씁니다. 이런 거고, 얘는 이제 등치선도는 말 그대로 수치가 같은 지점을 이은 선이다. 그러니까 등보선이 될 수도 있고 등압선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이제
수치가 같은 지점을 이은 선이다. 그래서 이 수치가 정확하게 이제 나오지 않으면 대강 어림잡아서 이 정도 될 거야 라는 지점을 찍어서 그리시면 됩니다. 그거를 고감법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확한 지점이 안 나오면 대충 이제 이 정도 지점 될 거야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자, 우리나라 지형. 사실 이 지형 문제가 제일 쉬운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자, 뭐 옳지 않은 것을 부르는 겁니다. 자, 지금 영어에 한반도 지형. 얘는 서남 마을 이렇게도 부르고, 이 마을에서는 하천에 침식작용과 퇴적작용에서 만들어진 뭐가 있다. 근데 하천의 침식으로 만들어진 게 칼데라를 형성하는 주요 요인이다. 벌써 여기서부터 틀렸습니다. 칼데라는 화구가 함몰이 돼서 나오는 거니까 얘는 주로 이제 화산 지형에서 볼 수 있는 지형이다. 자, 그 다음에 화강암 같은 경우에는 마그마가 관입했다. 자, 요것도 문제를 푸는 요령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관입이란 말을 썼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은 아니지만 한국 트리에서는 주로 중생대 때 화강암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 바로 관입이다. 그럼 이거하고 비슷한 게 이제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용식이란 말이 있다. 근데 이 용식은 어디에만 쓰냐면 카르스트 지형에서만 용식이란 말을 쓴다. 그러니까 용식이란 말이 나왔어. 그럼 이거는 카르스트 지형을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석회암, 고생대 조선 누추. 고생대 초기에 만들어진 퇴적층에서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고생대 조선 누층군. 이거는 고생대 초기에 만들어진 퇴적암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 내용까지. 자, 그 다음에 바다 쪽으로 돌출됐다. 지금 얘가 이렇게 이제 있을 때 여기가 육지고 여기가 바다라고 한다면 바다 쪽으로 이렇게 돌출이 된 이런 부분을 곧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쏙 육지 쪽으로 들어간 부분을 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침식작용이 활발한 곳이 형성이 됩니다. 얘는 주로 침식작용이 활발해서 주로 침식지형 나타나고, 얘는 주로 퇴적지형이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미음, 연안 습지. 육지와 바다의 점이지대로서 생물종 변형성이 높다. 이건 습지. 다른 말은 연안 습지, 순천만은 남해라는 연안 습지 중 우리가 대표하는 연안 습지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갯벌 정도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렵지 않은 그런 이제 내용이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까지는 이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는데 4번부터 갑자기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래프나 이런 표가 나오면 일단 가로세로 지표를 잘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의 제목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 자, 지금 가지역을 보니까 가지역 ABCD 중에 가지역을 찾아라 이건데, 가지역은 성비라는 게 나와요. 성비. 그럼 이 성비의 개념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성비 개념. 얘는 여성 100명당 남자의 수. 그러니까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 근데 그거를 비율로 표현한 게 성비니까 94.6이야.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자가 100명일 때 남자가 94.6명이다 이 뜻입니다. 그럼 누가 더 많은 거? 얘는 여자가 더 많은 거를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위 연령은 65세 이상, 그러니까 노년층이 많으면 많을수록 중위 연령은 높아진다. 자, 그 다음에 유소년층 인구 비율은 못했고, 그 다음에 순 이동이 마이너스 43이네. 그러면 얘는 순 이동이 마이너스야. 그럼 뭐가 더 많다? 전입보다 전출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니까 65세 이상 노년층의 인구가 많고, 그 다음에 노년층의 성비가 낮고, 그런 노년층이 더 많고 성비가 낮아. 그럼 주로 여성들이 많다. 주로 여성들이 많다. 그러면 요 5개 동네 중에서 여자가 더 많아. 중위 연령도 높아. 전국 평균이 42세인데 거의 60세야. 그럼 웬만한 농촌, 그것보다 훨씬 더 농촌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전출이 압도적으로 많다. 자, 4번부터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촬영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4번 이제 중간에 좀 끊겼는데 다시 이어서 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다 이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제 성비가 이렇게 이제 낮아. 그리고 노년층이 많아. 그러면 도시 아니면 도시하고 농촌 중에 농촌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요 5개 지역 중에서 포항은 아닐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물산도 아닐 거고, 거제도 아닐 거고, 여기 군산도 아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흥.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 5번은 이제 화산지형과 관련된 얘기인데, 요 문제에서는 조금 이제 수상하다라기보다는 출제자의 의도를 조금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요 A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오름인데, 틀림도 아니고, 그 다음에 모름도 아니고, 오름. 이 오름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화산활동으로 형성되었다. 이제 소규모 화산활동은 요건 이제 표현상에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사실 이 오름은 현무암질 요맘이 소규모의 180분화 분화를 통해서 만들어졌다. 제소 형성 후기에. 그래서 소규모 화산활동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얘는 이제 맞는 거고, 그 다음에 B는 여기 이제 한탄강이라고 써있다. 이렇게 한탄강이라고 써있으면 얘는 용암대지를 물어보겠다는 의도다. 얘는. 그러니까 요 한탄강 요런 지명들을 좀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B는 하천의 침식으로 인해서 형성된 협곡이다 그랬습니다. 협곡이다. 자, 여기 이제 자세히 보시면 등고선의 간격이 굉장히 촘촘하다. 등고선의 간격이 좁다는 얘기는 그만큼 급경사라는 뜻이니까, 급경사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협곡이 나타난다. 근데 이게 하천의 침식으로 나타난 건지, 아니면 현무암질 용암이 현탄강을 만나서 주상절리가 형성되면서 나타난 건지, 우리는 그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이제 하천 침식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유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한라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오름,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했다. 왜? 이 해안 지역에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용천이 이제 있으니까. 근데 이 용천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용천을 바라보게 되냐면 우물 내지는
빨래터 뭐 이런 정도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해안 지역의 마을이 주로 이제 발달했다라고 볼 수 있다. 이건도 맞고. 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한탄강 그리고 천원의 용암대지 물어보는 거야. 근데 논농사가 가능하다. 수리시설의 확충으로. 그러니까 얘는 양수기를 설치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수분을 공급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논농사가 가능하다. 그래서 얘는 뭐하고 보셔야 되냐면 제주도하고 한번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도 그렇고 이 철원 지역도 그렇고 기반암이 현무암인데 여기는 이 제주도는 주로 밭농사를 하고 철원은 주로 이제 논농사를 하니까 그래서 제주도하고 항상 비교해서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데 여기에서 회백색을 띠는 성대 토양인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얘는 회백색 토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얘는 한국 지리에서는 회백색 토라고 부르지만 세계 지리에서는 포드졸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니까 그래서 요 이제 우리나라 특히 이제 중부지방과 관련되고 남부지방과 관련돼서는 이런 토양을 볼 수 없다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자, 6번 같은 경우에는 내용은 쉽지만 문제가 어렵다. 내용은 쉽지만 문제가 어렵다. 수도권 관문 역할을 한 관문이 뭔지 몰라. 근데 국제공항이 있어. 그럼 얘는 어디 얘기하는 거? 항구도 있어. 그럼 얘는 인천 얘기하는 거. 인천 국제공항. 그 다음에 나는 경의선이 지나는 곳에 있어. 근데 이것도 잘 모르겠어. 이기 신도시 이것도 잘 모르겠어. 근데 출판단지가 있지. 얘는 이제 파주라는 거를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다. 그럼 여기에서 인천하고 파주 찾아놨대. 문제는 내용은 쉬운데 문제가 어렵다. 자, 요 C가 인천이고 요 B가 파주가 돼. C하고 B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럼 A는 어디냐면 얘는 포천입니다. 포천. 미스터 트롯의 집 임영웅의 고향. 포천. 자, 그 다음에 얘는 화성이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6월 평가원에서 물어보는 요런 그 위치, 지역들 같은 경우에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화성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이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꽤 어렵게 이제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화성은 좀 체크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7번. 우리나라 공업인데 우리나라 공업 문제 중에서 이렇게 역대급으로 쉽게 나온 거는 진짜 처음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 경기가 비중이 제일 높아. 그러면 경기가 비중이 제일 높은 게 도대체 뭐가 있었지? 섬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전자, IT 뭐 이런 거 있었고. 근데 여기에서는 얘가 이제 없고 섬유, 자동차, 그 다음에 뭐 1차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섬유 아니면 자동차인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있는 걸로 봐서는 얘는 이제 섬유로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나머지 하나 자동차인데 여기서 울산, 충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지점은 바로 광주다. 광주가 끼어 들어가 있으면 얘는 무조건 자동차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울산도 있고 충남도 있고 경기도 있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 요 B에 해당하는 게 경북도 있고 전남도 있고 충남도 있네. 그러면 얘는 1차 분석 내지는 제철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얘는 포항 얘기하는 거고, 얘는 광양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당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당진에 제철이 들어갔던 것도 아마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당진에 제철이 들어가게 된 배경도 예전에 자이언트 드라마
인용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자, 아무튼 1, 2, 3, 4, 5번 이렇게 이제 해놓고 보면 나머지 쉽습니다. 섬유는 접한제 아니고 1차 검수 노동집약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조립형 공업이다. 이제 정답은 3번이 되고, 나머지도 다 이제 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본집약제 성격이 강하다. 섬유가 그런 건 아니고, 그 다음에 1차 금속은 자동차에서 생산된 최종 제품을 주요 재료로 이용한다. 자동차를 이용해서 1차 금속 생산한다. 이건 아니고 얘는 서로 반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자, 우리나라 기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근데 요거는 되게 좀 정직하게 문제를 좀 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연교차가 나오고 여름 강수량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연 강수량이 나왔다. 그럼 연 강수량하고 여름 강수량하고 묶었어? 그럼 뭐를 알 수 있다? 하계 강수 집중률. 요거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거고, 요거 알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연교차도 보니까 20, 한 30, 한 40 정도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걸 봐서는 얘가 가가 되고, 얘가 나가 되고, 얘가 제주도 서귀포, 그 다음에 뭐 인천 정도 보시고, 얘는 중강진 이런 정도 보시면 얘가 이제 20, 30, 40 이렇게 알고 있는 게 편하다. 어떤 책에는 38로 나와 있는데 그거 40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이제 따지지 마시고, 어느 정도 숫자가 이제 좀 비슷하면은 그걸로 감안하고 이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의 최하날 평균 비율은 0도가 안 됩니다. 0도가 넘어가는 거는 제주도, 남해, 울릉도 얘네들은 최하날 평균이 0도 이상 되는 지역이니까 얘는 아니고, 그 다음에 정주감이 인천에 있어? 그럼 뭐 말이 안 돼요. 근데 여기에서 정주감 같은 경우에는 그 북부 지역, 주로 이제 북부 지역에 겨울 기온 때문에 등장하는 전통 가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는 가보다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정답은 3번. 개화 시기는 남쪽이 빠르고 북쪽으로 갈수록 느리다라는 거니까 얘도 틀렸고, 그 다음에 여름 강수 집중률, 하계 강수 집중률 요거 쳐다보고 문제 풀어라 이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몰라도 우리는 한강 중상류가 하계 강수 집중률이 가장 높다, 약 60에서 65% 정도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걸로 나로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나왔으니까 이제 보면 가 같은 경우에는 연강 수량이 한 2,000 정도 되고, 그 중에서 한 900 정도, 그 다음에 나는 한 1000 정도 되고, 그 중에서 한 700 정도 되니까 비율은 얘가 더 이제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자, 자연재해와 관련된 건데, 이 자연재해도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A 같은 경우에는 12월, 1, 2, 3월 아닐 때 많아. 그럼 얘는 이제 대설. 그 다음에 B는 7, 8월 달에 많아. 그럼 얘는 호우. 그 다음에 C는 8, 9월, 9, 10월 끝까지 이어져 있는 거 봐서는 얘는 태풍. 그러니까 얘는 대서고 태풍 중 하나다. 이 말이 없어도 이렇게 이제 끌어낼 수 있다. 만약에 1월부터 12월까지 다 있어. 어느 정도. 특히 3, 4월에 심해. 그거는 황사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럼 가는 A는 대설이고, B는 호우고, C는 태풍이다. 그러면 가는 빙판길 교통장애 맞고, 제설장비 맞고, 그 다음에 다 장마전선에 호우, 장마전선에 남서기류가 유입할 경우 발생. 얘도 맞고.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이 남서기류는 이 앞에 항상 어떤 말을 여기서 같이 알고 있어야 되냐면, 다습한 남서기류. 그러니까 장마전선인데 여기에 다습한 그 바람이 계속 불어오니까 호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호우 같은 경우에는 피해액이 경북하고 경기 중에 누가 더 크냐 이걸 물어본 건데, 경기가 더 크다.
경기 강원이 이제 호우가 많이 있으니까 피해액은 경기가 더 크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 그 다음에 태풍은 얘도 이제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거는 자연재해가 이런 게 있어. 그리고 또 하나, 자연재해 피해액까지 같이 그 부분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어디에서 볼 수 있냐? 교과서에도 있고, 수능 특강에도 있고, 수능 완성에도 있고, 그리고 제 개인 교재에도 있고, 제 개인 교재가 안 드렸나? 아무튼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액도 자연재해를 물어보면 자연재해 피해액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남지역. 영남지역은 자 이것도 난 이 지역을 모르겠어. 이 지역을 모르겠어.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이렇게 다가가시면 안 돼. 지역을 몰라도 풀 수 있다. 뭘 보면 대지나 공장 용지, 얘네들의 비중이 높아. 얘네들의 비중이 높아. 그러면 얘는 어디랑 가까운 거? 대도시. 여기 부산하고 가까운 동네. 부산하고 가까운 동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양산이라는 동네니까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양산공고. 수학여행 가서 한바탕 붙었던 학교가 양산공고였는데 아무튼 이제 양산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이 양산이 이제 왜 나오냐면 이 김해 양산이 나오는 이유가 부산의 위성 도시이기 때문에 출제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장 용지나 대지가 많다는 것은 대도시와 가깝다라는 걸 의미하고 대도시와 멀수록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지금 10번 문제가 가지역의 특징을 지금 물어보는 거니까 가지역의 특징 물어보는 거니까 얘는 이제 나가 되고 얘는 이제 나가 되고 그 제조업 출하액은 아무래도 이제 얘가 이제 많을 거고 아파트 거주 비율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농가 비율이 높다 그러면 대도시와 멀리 떨어진 지역이 더 높을 것이다. 그러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신축 주택수가 많다. 여기가 나가던 집. 그 다음에 부산으로 연결되는 버스 운행 횟수가 많다. 버스 운행 횟수는 그만큼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어야 많아지는 거니까 얘도 나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자원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원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도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 화석 에너지 중에서 그럼 화석 에너지가 뭔지 모르겠어요. 얘는 석유, 석탄, 그 다음에 천연가스 중 하나. 근데 여기에서 천연가스는 여기 앞바다에서 소량 생산됩니다.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물산이고 그 다음에 조력발전은 조차가 큰 해안이 유리하다.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대표적이다. 그 시화호 어디에 있어? 강원도에 있습니까? 경기도에 있습니까? 강원도. 그러니까 정답은 5번. 안산 옆에 있는 거니까 이 정도는 쉽게 푸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이 문제가 조금 아주 골 때리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률은 그렇게 이제 아주 낮지는 않은데 문제 풀기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 이 문제는 문제를 읽어보면 각각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중에 하나인데 수도권, 영남권, 그다음에 충청권 중에 하나다. 충청권 중에 하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권역별 인구 상위 3개 도시를 물어봤는데 사실 3위 도시는 몰라도 풀 수가
수가 있다. 1, 2위만 알아도 충분히 가능하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인데 서울이 이제 가장 인구가 한 1000만 정도 이제 되는 거고 1000만 정도 되는 거고 2위 도시를 물어봤으니까 경기는 빠진 겁니다. 서울, 경기, 인천인데 지금 상위 3개 도시니까 경기는 빠진다. 그럼 인천이니까 인천 같은 경우에는 한 300만, 한 250만, 300만 정도, 350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50. 영남권에서 그럼 가장 큰 도시가 뭐냐면 부산. 얘가 한 350만, 380만, 거의 400만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400만, 근 400만. 그 다음에 2위 도시는 이제 대구가. 이 대구 같은 경우에도 한 250만 정도, 250만 정도 보시면 충청권에서는 가장 큰 게 이제 대전이고, 대전 같은 경우는 한 150만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등 도시는 한 청주 정도 이제 될 것 같습니다. 100만이 조금, 100만이 한참 안 되면 한 70만, 80만 정도? 이 정도 되는 도시가 청주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다나 다 중에 1등하고 2등하고 그 격차를 보면 가장 큰 격차가 나타나는 게 어디다? 1000만하고 350만이니까 그 얘가 이제 수도권이 되고, 그럼 가장 조금 차이 나는 게 150만, 80만, 400만, 250만 가장 조금 차이 나는 게 이제 영남권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나아가 충청권이 되는 겁니다. 얘를 이제 이렇게만 찾으셔도 아주 이제 훌륭하게 잘 찾은 겁니다. 그럼 옳은 것은 나아권, 얘는 이제 충청권이니까 인구 규모 2위 도시는 광역시가 아니라 청주. 그 다음에 가 번역은 나 번역보다 총인구가 많다. 얘가 이제 정답입니다. 그래서 총인구도 대충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남권 수도권은 맞다했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충청권은 수도권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많다. 지역 내 총생산이 가장 많은 건 수도권. 그 다음에 가는 영남권, 충청권, 수도권. 얘도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요겁니다.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화면상으로 화면으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도시별 인구 순위를 이렇게 쭉 보면 서울은 1000만이 조금 안 되고, 부산은 350만, 인천 한 300만 정도, 300만, 350만 이 정도 보셔도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전이 한 150만 정도. 그리고 여기 이제 청주 같은 경우에는 한 83만 정도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대충은 이렇게 이제 좀 12 정도까지는 좀 보실 필요가 있다. 필요하시면 자료 요청하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구와 관련된 게 나중에 맨 뒤에 문제 또 한 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자, 13번은 제가 제목을 하천의 일반적인 특징 이렇게 이제 붙였는데, 얘는 뭐를 물어보는 거냐면 어디가 상류고 어디가 하류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상류 하류를 어떻게 구분해요? 자, 여기 보시면 분수계라고 써 있습니다. 분수계는 물을 나누는 경계니까 비가 이제 이렇게 오면 얘가 이렇게 나는 거니 이 부분이 가장 높은 지점이다. 그런 높은 지점에서 이렇게 출발하는 게 상류가 되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제 모여서 하나로 이제 만들어지는 게 얘가 이제 하류가 됩니다. 가하천의 분수계 내지는 유역 분지 이렇게 보시는 게, 분수계라는 말보다는 여기서는 유역 분지라고 부르는 게 조금 더 적합하긴 하지만
되지만, 자 그러면 A는 니은이 더 큰 거고, C도 니은이 더 큰 거고, B는 기역이 더 큰 거고. 그럼 A부터 보면, 자 니은 하류로 갈수록 커지는 게 유량 많아지고, 고도는 상류가 더 크고, 원마도는 둥글둥글한 정도니까 하류로 갈수록 둥글둥글해지고, B 같은 경우에는 기역 상륙으로 갈수록 더 높아집니다. 하상 고도가 해당이 되는 거고, 원마도, 유량, 입자 크기 상류로 갈수록 조립지고, 고도 맞고. 자,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니은이 더 큰 거, 하류가 더 큰 거는 원마도가 더 크다. 입자 크기는 상류로 갈수록 커지는 거고, 원마도 하류로 갈수록 커지고, 유량도 하류로 갈수록 커지고, 입자 크기 상류로 갈수록 커지고. 그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거는 1번이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자, 요거는 살짝 개인적으로는 좀 오류가 있다고 좀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 일단 요거를 보면은 강릉시 강동면 일대 이렇게 돼 있다. 얘는 해안 당구를 지금 물어보는 건데, 그럼 동해안에서 가장 유명한 해안당구 정동진 해안당구니까, 물론 이제 거기 말고도 딴 데도 있긴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정동진 해안당구인데, 서해안보다 동해안 지역에서 잘 나타나요. 서해안도 해안당구가 있다. 하지만 밀물 썰물 때 다 이제 잠겨버려서 퇴적이 됐기 때문에 해안당구라고 표현하기는 그렇다. 그래도 어느 정도 윤기가 있었기 때문에 서해안도 해안당구가 나타날 수 있다. 근데 그거는 무시해도 좋습니다. 자, 그다음 분명발자국 하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둥근 자갈 모래로 구성된 특적징이 나타난다. 자, 그래서 갑병이 이제 정답인데, 이제 여기 보면은 과거 80대가 집안 침강이 아니라 집안 융기로 인해서 형성돼요. 근데 제가 주목한 건 뭐냐면, 집안 융기나 침강 이것보다는 과거의 80대가 융기가 돼서 형성돼요. 이렇게 돼도 틀릴 가능성이 높다. 오릴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이 정동진 해안당구 같은 경우에는 80대가 융기한 지형이 아니다. 해안에 있는 평야가 융기를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정동진 해안당구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둥근 자갈과 모래, 이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조금 이상합니다. 물론 이제 집안 침강 이거를 의도하고 낸 것 같긴 한데, 정동진 해안당구는 해안 평원이 융기해서 만들어진 지형이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배가 이제 있는 이 부분이 해안당구입니다. 여기 이제 뭐 미스터 트롯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 여기 합숙장소였습니다. 미스터 트롯 합숙장소. 자, 얘를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극경사, 완경사, 극경사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이 해안당구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해안 평원이 융기를 해서 만들어진 거지, 80대, 그러니까 파도가 침식해서 만들어진 그 평평한 부분이 융기한 건 아니다. 그 증거가 여기에는 80대의 흔적이 없고 오히려 하천 퇴적물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하천 퇴적물이 바로 이제 여기 둥근 자갈, 모래 요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문제가 이상하긴 한데, 침강이란 말 자체가 아예 틀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